38쪽부터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공부를 병들게 하는 고정관념. 박헌진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일단 공부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재미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생각에 잠겨있던 나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게는 그게 없는 거죠. 강철 같은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 하루 종일이라도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끈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억력. 머리가 나빠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악과강. 그게 없으니 이 모양인 거죠.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다. 나래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분명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유진아, 선생님인데 잠깐 여기 사무실 앞 벤치로 나올래? 뭐예요, 선생님? 유진아, 여기 너보다 더 지독한 환자가 나타나셨다. 내 말에 유진이는 반쯤은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도 왜 그러세요? 신종 바이러스라도 나타났나 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쩜 이렇게 강력해지니? 참, 이쪽은 나래양. 그리고 이쪽은 유진이. 유진이가 아마 고2 때 나를 처음 찾아왔지? 지금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내 일을 도와주고 있어. 바이러스 감염 경험자라 말도 잘 통하고. 갑자기 유진이가 등장하자 나래는 당황한 듯 했다. 하지만 유진이는 스스럼 없이 나래를 대했다. 어머, 너 피부가 참 하얗구나. 반가워. 저도요. 역시 유진이의 첫 번째 관심은 피부였다. 유진이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했지만 뒤늦게 나타난 여드름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았다. 유진이는 처음 보는 나래의 얼굴을 열심히 살폈다. 이러다가는 공부가 아닌 피부 이야기로 빠질 것 같았다. 나는 대뜸 유진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유진아, 공부는 누가 하니? 유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공부는 두뇌가 하죠. 나는 나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하지만 나래의 대답은 달랐다. 제가 그래도 학습법은 많이 꿰고 있거든요. 많은 학습법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의지예요. 의지가 중요하죠. 굳은 의지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공부를 해야 해요. 다음에는 외워질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거죠.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렇다면 말이야. 나래가 핀란드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어려운 춤을 연습한 것도 굳은 의지를 갖고 한 거였어? 아니요. 그건 좋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은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공부를 잘 못해. 하지만 예전엔 의지보다는 좋아서 했는데 아주 잘했어. 그럼 공부를 하게 하는 건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의지일까? 하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일까? 내 말을 나래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눈치였다. 나는 다시 유진이에게 물었다. 유진아,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나쁜 구호가 뭐니? 그냥 시간은 더 오래, 양은 더 많이, 진도는 더 빨리 아니겠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나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눈치였다. 그 반대 아니에요? 더 오래,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빨리 진도를 나가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대답을 대신해 준 건 유진이었다. 어머, 나래는 벌써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은 안 되지. 좋아하지도 않는 운동하면서 금메달부터 딸 생각하는 건 속도 위반이야. 나래는 유진이가 왠지 얄밉게 느껴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유진이가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했다. 하긴 유진이도 처음엔 나래와 비슷한 상태였다. 유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래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하긴 나도 그랬거든. 한번 생각해봐. 오랫동안 공부에 앉아있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많은 참고서를 보고 많은 문제집을 푸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더 오래, 더 많이, 더 빨리는 정답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그랬고 지금 나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을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뭐해? 참고서 많이 보고 문제집만 많이 풀면 뭐해? 진도만 많이 나가면 뭐하냐고. 건성건성 넘어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옛날에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잔 적도 있어. 그럼 뭐해? 머리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건 인정해요. 시간 대비 효율이 꽝이라는 거. 브라보, 브라보. 자, 나는 짝짝 박수를 치며 이야기했다. 그래 맞아. 이제야 조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네. 역시 경험자의 이야기가 생생하다니까. 내 말에 나래는 어리둥절했고 유진이는 부끄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자, 이번엔 내 얘기를 들어봐. 인내와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내가 예를 하나 들어야겠는데 뭐가 좋을까? 석기시대. 유진이가 내게 힌트를 주었다. 그렇지. 석기시대. 석기시대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 먹고 살려니 석기시대 사람들은 사냥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세 사람의 사냥 방법이 달랐어. 한 사람은 돌도끼를 들고 무작정 동물을 쫓아다녔어. 그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 도끼, 네가 먼저 지치냐 내가 먼저 지치냐 한마디로 무식하게 쫓아다닌 거지. 그 사람은 마침내 작은 동물을 한 마리 잡을 수 있었어. 두 번째 사람도 돌도끼를 들고 동물을 쫓아다녔어. 하지만 몇 시간 후 포기하고 말았어. 첫 번째 사람만큼 무지막지하지 못했거든. 체력도 달렸고 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약한 의지를 탓했어. 세 번째 사람은 동물을 쫓아다니는 대신 하루 종일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했어. 그리고 다음날 동물이 다니는 길목의 함정을 파고 동물들을 함정 있는 대로 몰았어. 그래서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었단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두 번째 사람이 사실 내가 두 번째 유형이었거든. 나도 첫 번째만을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야.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공부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포기하려고도 했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진저리가 난다. 세 번째 방법을 바로 따랐으면 좋았을 걸 말이야. 이놈의 사회는 공부에 개성이 없어 개성이. 내가 개성 있는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피부가 훨씬 좋았을 거야. 예. 근데 너 피부 진짜 좋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다시 설명하지. 첫 번째 사람은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야.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야. 슈퍼맨이 아니라고. 인간이 슈퍼맨 따라하면 어떻게 되니? 망토 쓰고 쫄바지만 입는다고 슈퍼맨이 되니? 아니잖아. 망토 쓰고 뛰어내리면 다치기만 할 뿐이지.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를 슈퍼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모두 그렇게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처럼 사냥에 실패했다고 하지. 하지만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야.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뛸 수가 있겠어.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야.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가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정해진 룰은 없다는 거야.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아까 유진이는 그걸 개성이라고 했잖아. 그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뛰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 사람에게는 모두 다 다른 특징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뛰어서 가라고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만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달리기만 할 필요는 없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탈 수도 있어. 바로 세 번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쓰는 거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몇 날 며칠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야. 나래는 조금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나는 나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래는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다 이윽고 말을 이었다. 마음을 이용해야 한다고요? 나는 이제 무언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야. 그건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이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란다.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나래의 표정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 나는 나래에게 물었다. 나래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전 춤추는 거 좋아해요. 핀란드에 있을 때 춤을 배웠거든요. 춤은 하루 종일이라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래는 이야기를 하며 몸을 들썩였다. 나는 춤을 통해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구나. 나래는 재능이 무척이나 많은 학생이네. 춤도 잘 추고 중국어도 잘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춤이랑 중국어는 성적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나래의 머릿속에는 온통 당장의 성적뿐이었다. 유진이가 너스레를 떨며 다시 이야기했다. 어허, 참 부정적인 학생이시네. 왜 소용이 없어?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나는 춤 잘 추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빠지는데 몸치거든. 그러지 말고 춤추는 것처럼 공부도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 중국어도 잘한다면서 다른 것도 중국어 공부하듯이 하면 되겠네. 나래는 답답한 표정으로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누가 걱정을 해요. 유진이가 또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그랬는데 뭐. 정말요? 나래는 정색을 했다. 그럼 그 문제는 선생님이 잘 풀어주실걸? 괜히 목소리 깔면서 두뇌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거기에 정답이 있어. 부탁해요, 선생님. 나래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유진이는 평소보다 과장된 모습을 보였다. 나도 유진이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다. 그렇지.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이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마음이 공부를 싫어하면 공부를 못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지금 나래의 마음은 공부를 싫어하고 있어. 만약 나래의 마음이 공부를 좋아하게 되면 나래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바이러스야. 생각은 마음을 당해내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공부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도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란다. 마음이 싫다고 하는데 생각이 자꾸 공부하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음은 점점 더 공부를 싫어하게 될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 나래처럼 책만 봐도 머리가 아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핀란드에 있을 때는 공부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는데 여기 와서 시험과 성적에 대해서 그리고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가 싫어진 것과 같지. 나래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은 이미 공부를 싫어하게 됐는데 말이에요. 핀란드로 돌아가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 우리는 핀란드와 전혀 다른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 환경의 차이가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부감을 줄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학습법이었다. 아니, 가능하단다. 나래는 공부가 뭐라고 생각해? 나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시험을 잘 봐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지? 나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야.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겠지. 시험, 대학,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나래가 입을 삐죽였다. 그건 우리 엄마 말이랑 똑같아요. 내가 나 위해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 살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만 맨날 이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그 말이 정답이었다. 공부를 포기하면 자기만 손해다. 맞아. 공부를 포기하면 자기만 손해야. 하고 싶은 일도 못하지. 나중에는 하기 싫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하고, 남들 잘 사는데 혼자 힘들게 살아야 하고, 공부는 잘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나래가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우리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 힘이 드니까 그러는 거죠. 유진이가 나래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 반대로 생각해보자. 공부가 싫은 걸까?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하기가 싫은 걸까? 나래는 곰곰이 생각을 시작했다.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좋으면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나중엔 공부 자체가 싫어진 거죠. 나래의 말에 유진이가 빙긋이 웃었다. 그리곤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었다. 시험 잘 보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둘 다 놓친다?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고 대학도 못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대학을 못 간다는 건 시험을 못 본다는 거고, 시험을 못 봤다는 건 공부를 못했다는 거고, 공부를 못한 건 공부하기가 싫어서잖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어.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하기 싫다. 그러니까 공부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면 시험을 잘 보게 되고,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간단 말이지. 근데 이걸 왜 거꾸로만 생각하느냐고. 아, 말을 너무 빨리 했네. 나는 유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 옛날 유진이가 겪은 상처는 어쩌면 지금의 나래보다 더 컸을지도 모른다. 물론 유진이의 명랑한 모습도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핀란드에서도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했니? 나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나는 무릎을 쳤다. 바로 그거야. 핀란드에서 한 것도 공부고 한국에서 하는 것도 공부인데 왜 그때는 재미있고 지금은 재미없을까? 나래도 나를 따라 무릎을 쳤다.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핀란드에는 없는 바이러스가 한국에는 있냐고요. 나래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면서도 전곡을 찌른 것이었다. 그건 바로 눈앞의 성적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야. 공부 자체를 즐기면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빨리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 그건 성적 위주, 시험 위주의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놀아날 필요는 없잖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에 몰두했을 때를 생각해봐. 춤을 출 때,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잖아. 나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계를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데도 있잖아. 마음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지. 그게 다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야.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핀란드에서. 한국에서도 있긴 있었어요. 역사가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싫어요. 그런데 왜 싫어진 걸까요?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래는 이제 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도하기 때문이야.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이 목적이 된 거지. 중요한 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 자체를 즐겨야 한다는 거야. 물론 시험에 대한 걱정을 모두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만 생각하면 성적도 저절로 오르게 돼 있어. 시험에 대한 걱정을 버려라. 시험을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생각해라. 나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나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바로 그거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구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 사람은 시합에서 지더라도 야구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느끼지.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소설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겠니? 그 사람에게는 책을 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영화가 좋아서 영화 감독이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굳은 일만 했단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은 행복했지.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점차 영화 만드는 방법은 물론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굳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대.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 천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타고난 천재.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한 번만 보면 아는 천재. 그런 애들은 그냥 외계인이라고 생각해버려.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해서 천재가 되는 경우야. 사랑하는 일을 하니 어찌 즐겁지 않겠니?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어찌 알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 자신의 일을 즐기게 되지. 어떠한 일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하면 두뇌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줘.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어. 마음을 열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면 즐기게 되고 그럼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되지. 공부할 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건 바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란다. 나는 내가 다소 흥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열변을 토하고 만 것이다. 그런 나를 깨워준 건 유진이었다. 아우 선생님, 학습원 녹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좋아요? 오늘 보니 선생님 말씀 진짜 잘하신다. 참,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사무실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래양, 반가웠어. 아무래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것만 같아. 선생님, 저 먼저 들어가요. 사무실 앞에서 유진이는 나래에게 윙크를 보냈다. 그 눈짓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유진이를 보며 나래가 한숨을 쉬었다. 저도 유진이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먼저 공부에 대해 즐거움을 느껴야 해. 춤을 추고 중국어를 배운 기억을 떠올려봐.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음은 무언가가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하는 걸 아주 싫어한단다. 하고 싶었던 일도 누가 와서 하라고 강요하면 하기 싫어지잖아? 그게 바로 마음이야. 대신 마음은 새로운 것을 아는 걸 좋아해. 궁금증은 사람이 가진 본능이야. 엄마와 함께 가는 아이를 본 적 있니? 아이들은 길가의 간판을 보면서 계속 무언가를 물어봐.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그렇게 말이야. 그런 궁금증을 채워주는 게 바로 공부란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할 소질을 타고 태어났지. 나래는 내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는 듯 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떨어진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죠? 그래, 그건 아주 어려운 문제지. 하지만 또 간단하기도 하단다.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 한국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핀란드로 가야 하는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절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야. 바로 절을 길들여 나가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무찔러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마.
공부 바이러스는 공부를 미워하게 만들어 내 삶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미운 적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런 미움 때문에 공부는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 미움을 없애는 백신은 바로 사랑이고. 공부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그리도 미워했던 존재를 한순간에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다른 예를 들기로 했다. 나래는 어린 왕자를 읽어보았니? 나래가 다시 눈을 반짝였다. 네, 이번 분량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자, 공부는 누가 하는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선생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의 두뇌 이야기라는 칼럼이고요. 혹시 가능한 친구들은 책을 빌리거나 구입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마우스 커서가 보이나요? 이 위쪽은 사람의 머리에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 아래는 감성을 담당하는 부위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성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이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반대죠. 이 정서중추, 이 부분은 두뇌 안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표의 개수가 보면 위로 향하는 화살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개수는 감성과 이성 사이의 신호 전달 통로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이 9라면 이성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성은 마음이고요. 이성은 판단과 생각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공부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금 나래와 그리고 박재원 선생님과 그리고 유진이의 이야기에서 충분히 들었던 말이죠. 결국은 마음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요. 두뇌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책상에 1시간, 2시간, 10시간 앉아 있어도 마음이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두뇌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의지가 있으면 혹은 노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말,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선생님이 박재원 소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면 되지, 하는데 왜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끊고 다음 장 길들이기 파트는 내용이 훨씬 더 짧으니까